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이미 매입한 왕궁축산단지에 세계적인 친환경 자연보건 사업으로 유명한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를 직접 수행할 해외 실무팀과 왕궁 현지 조사와 사업계획 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는 27일과 28일 선출되는 군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에 자천과 타천 등 모두 9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조율해 추대 형식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처럼 내정설이 돌면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이 지난해 14만 명이 방문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군산 시민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예약 경쟁률이 높아 정작 군산 시민들의 이용률은 수십 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시민들은 지역민 우선 예약제 같은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값 폭등으로 생산자와 가공업자의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김 양식어민들은 원초를 생산하는 가격이 올라웃고 가공업체와 소비자들은 재료비 상승으로 김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이미 매입한 왕궁 축산단지에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덴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친환경 자연 보건 사업인데요. 이를 직접 수행할 해외 실무팀은 왕궁 현지 조사와 사업계획 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현업축사 매입이 완료된 왕궁 축산단지입니다. 환경부는 이곳을 자연환경보건 시범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생태보건 대상지역은 178만 제곱미터. 익산시는 영국 에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해외 실무팀을 불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첫 추경에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상정했고 지난 13일 익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실무팀은 8월에서 9월 사이에 익산을 찾게 될 전망입니다. 실무팀은 이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은 지금 8월, 9월 예상하고 있어요.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는 방치된 폐광 지역에 2,540억 원을 들여 여러 개의 실내 돔을 구축해 세계 각국의 식물 5천여 원 심은 자연 보건 사업입니다. 이를 수행한 실무팀은 익산 왕궁 현지를 찾아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 구상안을 만들어 익산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구상안에는 에덴 프로젝트를 적용할 최적의 위치와 운영 컨셉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현장 방문을 하고 그 보고서까지 이제 저희한테 제출해주는 사업계획 윤곽으로 나오죠. 에덴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지역 내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48년부터 정부의 한센인 이주정책으로 만들어진 왕궁 축산단지가 사라지고 친환경 생태보건이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실무팀 초청을 계기로 왕궁 축산단지 자연환경 보건 사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도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무팀을 초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의 논의도 필요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필요하다. 익산시가 하나라도 더 아이디어를 확보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환경부를 잘 설득해서 대규모 축산단지를 없애고 사람과 동식물이 교감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 공간을 만들려는 왕궁 에덴 프로젝트. 올 하반기면 프로젝트의 구체적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업계획 구상안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골프 선수인 박세리 씨 부친의 사문서 위조가 불거지면서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의 우선 협상자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박세리 씨의 부친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청은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투자비 3천억 원의 2%에 해당하는 우선협상 이행 보증증권을 회수했고 서울보증보험에 이 증권을 넘기면 6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건설사가 새만금 관광사업을 포기했다는 김관영 지사 발언이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자치도는 1,400억 원대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개성건설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포기했다는 김 지사의 최근 도정질의 답변이 사업 시행 관계자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에 필요한 PF 대출이 나오지 않아 대체 건설사를 물색 중이었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
개성건설의 사업 포기 의사를 확인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과 막말 파문 등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던 조규대 시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합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당무위는 제22대 총선 기여를 인정해 조규대 시의원의 복당을 허용했습니다. 반면 같은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조남석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자진 탈당했다가 이번에 복당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전체 25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21명으로 늘었고 무소속 2명, 국민의힘과 진보당이 각각 1명입니다. 지난해 파행을 겪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다시 일고 있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어제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잼버리 실패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분석을 비롯해 책임 소재와 사실관계의 은폐, 축소 의혹을 명백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정부의 엄정한 평가와 반성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합니다. 자천 타천으로 9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사전에 조율해 추대 형식으로 갈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한데요. 이처럼 내정설이 돌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는 9명.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선거에는 김우민 서동수 의원이, 부의장에는 나종대 최창호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위원장은 이한세 지혜춘 의원이, 행정복지위원장은 송미숙 의원, 운영위원장은 김경식 박광일 의원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구도일 뿐 사실상 경선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의장의 김우민 의원이, 부의장은 서동수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은 송미숙 의원으로 내정됐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경건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경합을 벌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마저도 사전에 조율해 단일 후보 추대 형식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판이 짜졌다는 분위기가 돌면서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옵니다. 의회가 좀 자주성이 있어서 사실 때로는 시장도 견제가 되고 국민도 견제가 돼야 되는데, 같은 당이면서도 지난 총선 때 신영대 의원을 지지하지 않은 의원들은 아예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원 쪽에는 사실 이제 다선들이 그쪽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쪽은 아예 이제 배제시켜놓고. 의원들 간 자율적인 선출이 아닌 지역위원장 뜻에 따라 순환이나 나눠먹기식 자리 배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회의원도 너무 지방에 너무 간섭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놓아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자기한테 줄 세우는 것처럼 된 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오늘 18일부터 이틀 동안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확정하고 27일과 28일 본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군산시의회 원구성, 단일 후보 추대 방식으로 갈지 공정한 경선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강경숙, 김재원 의원을 전북 책임의원으로 배정했습니다. 두 의원은 원광대 등 도내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등 전북에 연고를 두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비례를 통해 당선된 12명을 전국 17개 시도당의 책임의원으로 배정해 지역 현안과 민원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책임의원제 운영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당의 입지를 넓혀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익산 시민이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김충영 의원이 발의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가 익산시의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조례는 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익산시가 올 하반기에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170여 명을 지역 농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77개 농가의 작업 현장과 근로자 숙소를 점검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30여 농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지난해 223명이 들어온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240명이 배치됐습니다. 지난 2021년 문을 연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이 지난해 14만 명이 방문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약 경쟁률이 높아 정작 군산 시민들의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민들은 지자체 자연휴양림의 지역민 우선 예약제와 같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문을 연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 고군산군도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와 전망대 등이 조성돼 지난해만 14만 명이 방문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몰리며 숙박시설 예약 경쟁률이 높아 지역민들의 이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애인과 다자녀 가구의 우선 예약을 받긴 하지만 이마저도 전국 단위로 신청을 받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신시도 휴양림을 방문한 5만 명 가운데 군산 시민은 90명에 불과합니다. 군산 신시도 휴양림에서 한번 자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너무 예약하기가 힘들다 이런 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시민들은 지역민 우선 예약제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역민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부 동에 우선 예약제를 도입한 지자체 자연휴양림 같이 국립자연휴양림에도 지역민 우선 예약제를 운영하자는 겁니다. 군산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우선 선발해주는 그런 제도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국립자연휴양림 46곳 가운데 지역민 우선 예약제를 운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객들의 그런 의견 수렴이 많이 모아지고 저희도 그에 따른 어떤 타당성 이런 것들이 좀 검토가 돼서 그 위에 법 개정까지 이런 단계를 좀 거쳐야 되는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이게 바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휴가철이 다가오며 지역 휴양지에 관심이 늘고 있지만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지역민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익산시가 기업체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모현동에 공동 육아 나눔터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오는 11월에 완공 예정인 여성가족회관 다우리 1층에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세방그룹 명예회장이 설립한 세방이희순재단의 세방공간 조성 대상지로 선정돼 7천여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 인테리어 등 기자재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군산의 재가 노인복지센터인 아이리스인이 도내 예비 사회적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시군 및 고용관서, 현장실사, 대면 심사를 실시해 군산 소재 아이리스인 등 4개 기업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 기업은 3년간 도내 공공기관 우선 구매, 금융 및 판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젊은이들의 결혼관이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도내에 살고 있는 19세에서 34세 청년층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는 답변은 35.4%에 그쳤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 조사 때 56.9%에 비해 21.5%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자녀 계획이 없다는 답변은 46.9%로 지난 2018년보다 4.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김값이 지난달 기준 6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김값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8% 올랐는데요. 이에 김 양식 어민들은 웃고 가공업체와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지난달 김값은 6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김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1.2%에서 시작해 지난달 17.3%까지로 올랐습니다. 김 가공 전인 원초 가격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마른 김의 중도매인 판매 가격도 100장당 1,700원으로 1년 만에 56.3%가 올랐습니다.
평년 6,288원보다는 70%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이러한 김값 상승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2배 가까이 오른 김 원초 가격은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죠. 호기죠. 이판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배로 올랐거든요. 반면 김 가격 상승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군산의 소규모 가공업체는 김 가격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겨우 장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싸다 하니까는 사람들이 예전 안 갖고 이렇게 판매가 좀 안 되고. 이보다 큰 가공업체도 걱정이 따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출 90%로 판매 수익을 내고 있지만 김값이 많이 올라 걱정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예측하더라도 저희가 한 20% 정도는 예측했지만 이렇게 2배, 3배로 뜰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김을 사는데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게 김들이 이게 많이 안 돌아다니게 비싸니까 옛날에는 선물도 막 그 생김으로 많이 하고 해서 불어도 오고. 수출 등 수요는 늘었지만 수온 상승 등으로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김값 안정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지난 12일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 신고가 3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어제까지 부안에서 4.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접수된 피해 신고는 286건입니다. 도내 공공시설과 산사태 위험지역 등 490곳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보물인 내소사 대웅전의 처마와 석가래의 위치가 어긋나고 계암사 종무소 담장의 기와가 파손되는 등 6건의 국가유산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익산지방국토청이 해상교량 구조물에 대한 부안 지진 영향 여부를 점검한 결과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긴급 점검이 이뤄진 해상교량은 고군산 대교 등 21개입니다. 익산지방국토청은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계획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이 본격화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첫 증인신문 절차를 어제 개시했습니다. 증인신문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 측의 국제조류 전문가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공항 계획의 취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환경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이 부실하게 평가됐고 생물 다양성 협약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부안 지진 이후 여진 발생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격포항 일대에서 국제 요트 대회가 치러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요트협회는 지난 13일부터 나흘간 제9회 새만금컵 국제 요트 대회를 열고 국내외 16개국에서 참가한 230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여러 번 확인했는데 육지에서 난 지진이다 보니 바닷가 근처는 큰 파동이 없었다며 대회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간은 큰 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남북권 반다비 체육센터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가림건축사 사무소의 공모안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시는 본격적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속도를 낼 예정이며 2025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해 오는 2027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6레인 규모의 수영장과 게이트볼장, 농구와 배구 경기장 등으로 구성된 다목적 체육관으로 국비와 시비 140억 원이 투입됩니다. 14일 0시 10분쯤 김제시 죽산면의 한 페인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4개 동 중 1개 동 350제곱미터와 드럼통 100개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2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를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군산시립합창단이 제78회 기획연주회 공연에 함께할 군산시민 150명을 모집합니다.
중학생 이상 군산 시민은 노래 녹화 영상을 제출하거나 현장 오디션을 보고 선발되면 연습 일정을 거쳐 연주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하모니 합창단에 참여했거나 현재 일반 합창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원은 오디션 없이 참가 신청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며 군산 시립합창단 사무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지역 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지역 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 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계획 수립 부문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2년 연속입니다.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금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눔 실천에 동참한 착한 가게 72호점, 미륵산 맛집 코다리국간을 방문해 착한 가게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한영탁 대표는 식사하러 오시는 주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돌려드리고 싶어 가입을 결심했다며 작은 성금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군산시 지회가 구암동네 복지사각지대 가정을 방문해 집수리를 위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회원들은 독거노인 세대의 노후 콘센트 교체와 차단기 추가 설치 등을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는데요. 구암동은 이번 봉사를 계기로 민관 협력을 끌어내 우리 동네 홍반장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기온은 17도에서 출발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구름이 많고 최고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